네, 매주 한 가지 건강에 관련된 주제를 콕 집어서 해결합니다. 원포인트 클리닉 이재선입니다. 자, 오늘도 한의계 열혈 청년 이창준 한의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약도 도움이 될까요? 소화 불량의 원인에 따라 다른데 네. 어떤 원인에 따라서 다른 한약을 들어가는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소화가 안 될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네, 그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저녁을 거의 좀 소화 잘 되는 한식으로 먹어가지고 아, 주로 이제 저녁은 좀 네. 소화 잘 되는. 네. 아, 저는 어제 그 막창을 좀 먹었거든요. 네. 약간 좀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이게 막창만 먹으면 되는데 이게 입이 한번 열리잖아요. 네. 터지는 순간 그냥 막 흡입을 합니다. 다.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하고 체한 거하고 또 다르지 않아요? 조금 다르죠. 예. 정확하게 보면 체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급성으로 오는 거고 소화 불량은 만성으로 항상 소화 불량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비위 기능이 항상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 사실 어느 정도는 겹치긴 하죠. 예. 우리가 비위 기능이 약하면 체하기도 하고 이러다 예. 보니까 예. 겹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다른 거죠. 아, 체한 거는 그러면 이제 막힌 거예요? 그죠. 식도에 음식물이 이래 딱 끼어서 이렇게 막힌 겁니까? 이제 위에 음식물이 많이 적체가 돼가지고 예. 얘네가 내려가지 않는 거죠. 아, 이제 그러다 보면 구토가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 손발도 차가워지고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교통정체가 생긴 거네, 그죠? 그렇죠. 꽉 막힌 거죠. 그럼 이게 소화불량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소화제를 생각을 하는데 이 한약도 먹기도 하나 봐요. 네, 한약에도 사실 음. 그런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효소가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식체가 있을 때 그걸 이렇게 막혔다고 체했다고 하는 예, 걸 식체라고 하거든요. 예. 식체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뭐 한약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실 같은 걸 먹기도 하잖아요. 체하면은. 맞아요. 저희 집에도 항상 음, 어머니가 이제 매실차를 좀 준비해 두시고 네. 약간 속이 이상할 땐 드시고 하시거든요. 그걸 좀 진하게 먹기도 하고 물에 희석해서 먹고. 그것도 사실 한약의 어느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다른 뭐 보화환이나 뭐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발효를 시킨 곡물 같은 거를 넣기도 네네.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합니다. 이제 소화를 원래 좀 매실이 도와주죠. 또 소화에 약재 쓰이는군요. 네, 매실도 쓰입니다. 매실도. 이제 매실이 산도가 높아가지고 예. 위에 그 위산의 산도를 좀 높여주거든요. 음흠. 그러면은 소화가 좀 잘 되죠. 그 소화로 쓰기 위해서 한약을 먹을 땐 탕으로 주로 먹습니까? 아니면 환으로 먹나요? 그거는 약재 원래 원방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화환 같은 거는 알약으로 나오고요. 이제 뭐 지실도치환도 마찬가지고 근데 탕으로 예. 쓰는 약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위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예. 이제 소화불량이 비위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드셔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럼 많이 드셔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탕보다는 환제를 주로 쓰고 내가 많이 먹어서 소화가 좀 불량이 되거나 재했을 때 환으로 하고. 보통 그렇게 하죠. 예. 근데 많이 먹지도 않는데 뭔가 속이 좀 이상하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럴 때 탕으로 탕으로. 네. 비위 기능의 운동성을 좀 올려주는 거죠. 아니 근데 소화 불량으로 이제 예를 들어 뭐 한약도 그렇지만 한방 치료해 보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대표적으로 그 손을 요렇게 이제 어머니가 바늘을 요렇게 머리로 싹 해서 이제 실로 요렇게 가면서 탁 따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또 괜찮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근데 어릴 때 그거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손을 많이 따봤는데 예. 사실 의학적으로 발견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한의학에서는 예.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이 대장이 지나가는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따면은 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의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저도 해봤는데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지 손가락에서 피가 한 방울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근데 그 전에 의식들이 있어요. 그 전에 의식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실을 감기 전에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두드려서 쭉쭉 쓸어 내려와 이렇게.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 드럼을 해요. 꺽 내려간다. 네. 내려간다. 우리 아들 내려간다. 자꾸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까? 내려간다. 그럼 내가 진짜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이거 또 몇 번에 꾹꾹 만져요. 네. 아파요. 그러면 다 내려갔다, 다 내려갔다. 끄끄 하고는 실 감고는 바로 안 찌르고 항상 머리를 요렇게 몇 번 여기에 머리를 간지러워가 끌건 건지 왜 그런지 하고 코에다 그 콧김을 한번 넣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래가 보자 하면서 딱 하면 피 한 방울 싹 나면은 됐다, 이제 가서 됐다. 진짜 배에 침을 놓는 방식도 있고요. 배에 침을 놓기도 합니다. 네, 배에 침을 놓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혈자리 합곡이라고 하는데 네. 합곡이랑 여기 끝에도 손끝에도 혈자리가 있는데 이런 데도 침을 놓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한방에서는 한약도 처방하지만 다양한 침 치료나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있네요. 네, 침 치료를 많이 하시고 뭐 뜸이나 이런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뜸도 하고. 네. 근데 이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소에 좀 예방을 하거나 좀 완화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이 좀 있을까요? 식습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식습관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너무 급하게 드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니까 특히 예. 한국 사람들 좀 빨리빨리잖아요. 맞아요. 식사 시간이 거의 5분, 10분인데. 네, 무조건 천천히 드셔야 되고 2배 이상은 늘리셔서 한 20분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드시고 식사하시고 바로 누우시면 안 되고요. 누우면은 이제 식도에 이제 위산이 역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와, 그거 진짜 중요하네요. 네. 이게 보면은 이게 식사 드시고 식곤증 때문에 그냥 한숨 자자 그러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식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은 있다가 누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식사 도중에 물을 드시면 안 되고요. 식사 도중에 물을 드시면은 위산이 염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좀 지양을 하셔야겠죠. 평소에 이제 뭘 먹느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시대가 조금 달라졌으니까 영양 과잉 시대니까 이제 그런 튀긴 음식이나 뭐 고기류는 좀 적당히 드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열혈 청년 한의사 이창준 한의사님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소화불량에 대해서 본 포인트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